시민참여 예산 강좌 첫 번째 시간을 맡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참여 예산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 전체 사업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의 김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참여 예산제를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국회의, 그러니까 즉 입법기관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 통제, 주민들이 직접 감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정구조의 문제는 단체장 몇몇, 그 다음에 그 담당자 몇몇의 의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민간과 행정이 얼마나 수평적인 권한과 관계를 형성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어디도 민간이 압도하는 데는 없다는 걸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민간의 사실 대등한 관계, 그런 협력적 거버넌스가 대등한 수평적 관계가 아닌 채로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네, 이 녹조라떼로 이렇게 장식된. 이게 이제 금강이 이렇게 변한 대표적으로 이제 4대강 사업.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특히 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법에 의해서 쓰고 있고 공기업과 관련해서 이런 법들이 있다. 지방정부에 참여해서 밑으로부터 이런 좀 우리 사회가 좀 살만한 사회로 바꿔보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복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이런 법들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예산서에 숫자가 막 커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커지는 거죠? 네. 의지한 어떤 방향과 의지가 강해지는 거죠. 숫자가 줄어든다면 그거는 의지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시민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들이. 그런데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방향성이 뭐죠?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진다고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아니요. 많이 줄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다 인구를 올렸어요. 올린 이유는 뭐죠?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돈이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게 흘러가겠죠. 그게 어떤 경우는 CCTV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미투 운동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마을 공동체이기도 하고 다양하겠지만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참여예산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행정이 주도한 게 아니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20명 정도의 준비위원들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기본적인 어떤 법적 체계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여성 정책의 흐름, 변화의 흐름들 속에서 이제 발전. 사실 요즘도 여성 발전 센터가 있어요. 굉장히 구시대적인 이름을 왜 안 바꾸는지, 우리는 언제까지 발전해야 되는지,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초기에 90년대, 80년대에는 그 발전 전략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평등, 균등 처우, 그리고 성주류화 전략까지 이렇게 변화되어 온 걸 보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부처라든지 또는 여성 정책의 주요 그 의제들도 변화해 온 과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수입도 없지만 지출을 어떻게든 자기 연내에 다 많이 쓰는 의지로 하고 그걸 통해서 잡혀간 공무원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 소환 받은 이제 지역단체장도 거의 없는 거죠. 돈을 많이 썼다고 잡아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여를 하지만 서로 견제하고 뭔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걸 한 페이지로 놓고 보면 정말 터무니없어요. 우선 성인, 노인, 어르신이라고 했죠. 노인이어야 되는데 성인이 아직 붙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으로 그냥 매몰되지 말고 좀 떨어져서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라는 관점으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내용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사랑하는 놈이라는 온돌방 내부의 사진인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깨끗하고 사용감이 없지 않나요? 네. 공간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잘 활용하겠다는 거였는데 과연 이 활성화를 위한 그러면 비품까지도 정부 예산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을 갖고 저 공간을 비품을 스스로 구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모니터링했던 사업 중에는 단순하게 이제 건축 도로물의 개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주소만 딸랑 있고 그 부분을 가서 확인하는 거는 이게 어느 부분이 개보수가 됐고 실제로 최근이면 새로 산실된 시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2, 3년 된 시설물은 이미 주변과 너무 융화가 돼가지고 어느 부분이 개보수가 됐고 어느 부분이 했는지는 일반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혹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답을 듣지 않고서는 시민이 참 모니터링을 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수혜자 설문 교육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했었던 분이 다 좋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거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컨텐츠를 좀 더 만들고 실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까지 이 하나의 보고서 안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함부로 일자리란 말을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상황은 지금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일자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느끼고 와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은 좀 일자리란 말은 쉽게 써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기 가보니까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은 2분이 계신데 2분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 가더라도 아무나 이렇게 체험을 해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공 같은 공무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국은 사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예산 모니터링 이제 교육을 저희 시민들이 받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받기 전에 공무원들한테 먼저 교육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듣고 싶다. 안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좀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못 갔어요. 그리고 자료 이메일로 보내주신대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까지 10월 16일 저희들 17일 갔다 왔는데요. 지금까지 이메일 못 받았어요. 제대로 지금 이 시대에는 아니지만 내년에 그 후년에 갔을 적에는 좀 더 점차적으로 많이 변화되는 그런 거. 그리고 공무원들도 진짜 시민들을 그냥 우습게 봤는데 이런 수치까지 다 알고 좀 두려워할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안행원사처럼 진짜 항상 이런 타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다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